오늘 설명이 234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명리 공부법. 명리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제 목소리가 이번 화부터 좀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제가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쓰는데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최적의 설정법을 익히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록스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순서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신세계를 만난 기분인 거예요. 아, 명리 공부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제 제자들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AI는 우리에게 필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안 쓰고 계신다면 쓰십시오. 챗GPT4 쓰다가 완전히 무료로 개방된 그록3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굉장히 헷갈리는 분야의 이론, 이런 것을 AI 도움을 통해서 숙지해 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써보세요. 예스24의 베스트셀러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 D 이렇게 보여서 그런가? 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제가 못 팔아서가 아니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판사가 2세, 3세로 이어가지 못하면 남는 게 없어요. 손해보죠. 그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책에 담고자 했던 명리학 공부 체계, 그것을 초심자들이 혹은 중급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혹은 통병 과정에서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그런 분들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뭔가 순간의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인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구독자 수에 비하면 아쉬운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요. 그것도 다 제 복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여러분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연기죠. 불교적 진리 같지만 공부를 해보면 특히 명리 공부를 해보면 진짜 진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존 명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각각의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다 공부하면 이렇게 사주통변이 아주 풍성하게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그 이론을 옳다고 주장하는 선생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명리학은 굉장히 난잡한 학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난잡한 이론 속에서 이론의 바다에서 헤매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만 하게 되죠. 이것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존 명리입니다. 운일사 명리는 달라요. 사주 해석법은 존재해. 교과서적으로 이거야. 그것은 논리적 해석법이야. 그것을 먼저 익혀야 돼. 그리고 이론적으로 비어있는 부분,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 아직 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론 및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된 실전 사주, 실전 명조 해설 자료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야. 그러면 응용력이 생겨 어떠한 사주도 풀 수 있게 돼. 공부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문제사명리로 넘어와서 저하고 인연을 맺게 되어서 이 공부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명리사에 다다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헤매시는 분들은. 제가 10년 헤맸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
네 공부법을 아셔야 된다. 그것이 명리다. 어제 밤늦게 상담한 분입니다. 사주 내용 다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4월 다음 달부터 같이 공부하기로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명리 상담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술집을 할 팔자야부터 유튜브 하면 잘 될 거야부터 흔히 상담을 하면 앞으로는 운이 좋으니까 뭐 잘 풀릴 거야. 앞으로는 운이 막혀서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 드러나 마나한 이야기, 또 명리 공부를 3년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그 수준에서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저처럼, 그래서 인연을 맺고 상담을 하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거죠.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정한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리학자가 아닐 것이다. 그런 오만함은 없어요, 저한테. 숨은 고수, 뭐 그런 반열에는 저 들어가겠죠. 혹시 알리고자 하지 않으니까. 인연이 되면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주 최고의 명리 선생이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업 끝나고 안녕 하지 않는단 말이야. 제 모든 걸 다 준다고. 늘 곁에 있다고. 이제 학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 학회 멤버들 회비도 걷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MT도 가고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포럼도 하고 저는 매월 온라인 특강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언과 지도 하에 빠르게 몰입하는 분은 1년이면 명리 정산에 오를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자기 체화 과정이 더 늘어나는 것뿐 뭘 공부해야 되고 뭘 빠르게 흡수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는지는 알고 가는 거죠. 간략하게 제가 구조를 읽어줍니다. 딱딱딱딱. 제 상담은 1부, 이 사주는 어떤 운명적 속성을 갖고 태어났는가 부여받고 이 세상에 왔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질의응답을 하죠. 그리고 평생사주 상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며 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탄탄한 상담이 되죠.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죠. 어제 이분도 제가 2번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과 공부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급한 일이 있어서 그 행사 마치고 4월에 시작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또 사람의 상황은 바람처럼 예측 불가하죠.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인연이 될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 자체로 저는 충분히 좋아요. 그 인연이 되면 그분에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리 공부만 한 건 아니에요. 명리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깨닫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몰입했다는 것. 잠 안 자고 몇 년간 3시간씩 자고 공부했다는 것. 평일날 5시간씩 하고 주말에 15시간, 20시간씩 한 것.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을 자신만만하게 있는 그대로 제 제자분들에게 아낌없이 퍼줄 수 있는 것이죠.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나를 넘어서는 것은 그대들의 몫이지만 나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간절히 원한다면, 이걸 목표로 삼는다면, 열심히 공부할 거라면 가능한 거죠. 제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역책을 썼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주역대가 뭐 이런 말을 제가 합니까? 안 해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올해 도덕경 책을 쓰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도덕경 해설서라고 제가 자부하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수많은 책들을 읽고 학위를 받은 철학 박사들보다 그 분야에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뭐 굳이 경쟁하기 싫어하는 제가
굳이 누구보다 더 낫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지만 많은 도덕경 공부를 하고 많은 도덕경 해설서를 읽으면서 한자 한자 뜯어가면서 사유한 명략 토대 위에서 사유한 거죠. 노자의 빙의에서. 그래서 이걸로 도덕경 공부에서 노자 사상의 진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겐 제대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책을 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잡학을 좋아해요. AI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니 그렇다고 경제학이 대단한 학문이 아니고 경제 공부한다고 경제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유치한 수준만 공부하는 거죠. 근데 최소한 경제를 보는 어떤 렌즈 하나는 갖고 있는 것이고 경제의 용어에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걸 토대로 주식도 공부하고 세상의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캐치하고 그걸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즉 행간을 읽는 그런 능력은 갖게 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인문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 사업할 때는 마케팅 기획, 영업, 또 뭐 유통,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공부하려고 나름 노력했고 이공계 진짜 젬병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려고 과학 인문서 교양서도 좀 읽고 모르는 분야는 AI를 통해서도 또 공부하고 그래도 바이오 뭐 이런 좀 어렵죠. 굉장히 평범한 용어였는데 한 번 안 찾아보니까 이게 그거였네 하고 실수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명리 다 가르쳐주겠다 그래 제자들 언제든 떠나지 않고 옆에 계속 있으면서 가이드 해주겠다 강의해주겠다 그 이상이 있는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같이 대화할 만한 잡학은 갖고 있고 나름의 통찰력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주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나오는 사회 경험적 통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겠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쓰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이분은 제가 앞으로 조언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도 본능적으로 그걸 캐치를 했을 겁니다. 제가 카피 이런 거 잘 쓰거든. 해봐서 그래요. 젊을 때. 그런 걸 좋아했고 어떤 걸 기획할 때 그 핵심을 딱 잡고 이렇게 해야 고객의 마음을 끌어들이겠구나. 고객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겠구나. 그것이 그냥 고객의 마음을 흔드는 일종의 사기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우리가 표방할 수 있는 것 하에서 감성적으로 터치하고 고객의 심리를 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공부, 그것이 명리학이었고 명리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허탈했겠구나. 재범모아 우리 자체가 허상이죠. 세상도 제법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게 다 공허한 거야. 무수한 거야. 모든 건 고통이죠. 일체계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소중한 인연이 있고 소중한 인연들끼리 빚어내는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빛나는 명료 공부도 저에겐 그렇고 명료 공부를 굉장히 힘들게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말 공부하는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개수가 이런 연어를 만났다면 돈의 세상에서 일단 태어났잖아. 자본주의 세상이야. 그럼 기회가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간단하죠.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딱 일부에서 간략하게 읽어줬는지 그 핵심만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 위에 정관이 딱 드러나 있죠. 오중기토가. 그럼 내 돈입니까? 정관들의 돈이죠. 기업들의 돈이야. 회사 돈이야. 내가 회사에서 이 돈을 벌어들여야죠. 직장 다녀야 돼. 근데 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회사든 골라갈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개수기 때문에 임수는 달라요.
임수는 태지 만나고 정말 힘들어. 제다신야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사주는. 어떤 회사든 무기업으로 내가 골라갈 수 있어. 그 회사는 양인. 돈이 엄청나게 많아 내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대기업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월과 연이 달라요. 자리의 속성, 공상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면 대기업, 공공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속성, 다국적 기업 이런 속성이 나오죠. 같은 기업이어도 같은 직장이어도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진 직장을 다녀야 돼. 쭉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으면 좋아. 그러면 내가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오중기토가 다 이쪽으로 인묘하기 때문에 쟤도 인묘하지만 돈도 잘 벌고 그죠? 직위도 빨리빨리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써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든 골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기압하다가 또 무기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스카우트 되고 내가 골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읽어줘야죠.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 무식상이니까 노나? 일 안 하나? 그럴 리가. 일기격은 떠나고 그거 다 제 눈에 보지만 제가 보고 그렇지만 상담에 모든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부해서 가르쳐 줘야 하고 그걸 습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뻔히 읽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죠. 상담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핵심만 딱 읽고 실제 필요한 상담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혹독한 훈련을 거쳤을 때 논리정연하게 사주를 읽는 훈련을 거쳤을 때 그것이 자유자재로 나온 것이 무슨 명리 상담이 무슨 말장난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이 아니라고. 막 떠들어대면 안 돼. 여기 사중경금이 있고 축중신금이 있습니다. 사유축을 하려고 하고 왕지가 없고 운이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공격하는 건 아니야. 사중경금이 여기에 인묘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 사람은 제극인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 그것이 화기가 많으니까 뭐 다 높고 어쩌고 이 축토가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것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연사주가 운에서 식상을 쓰고 있다는 것 식상생재하는 사람이다. 식상적 능력을 탁월하게 쓰는데 그 식상이 이 금에 반응한다는 것 이런 걸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시초가 이 진종을목 이게 학교 다니는 시절 아니야. 이때는 이제 20살 대학 그때 어떤 걸 전공했을까? 이 경금 위주로 쓰면 이 금들 위주로 쓰면 을경합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그러니까 이 제극인된 많은 화기에 단련되는 경금, 신금 이런 것들을 뭘로 쓸까? 아주 단순하게 그야말로 금속공예 이런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려한 사회에 그럼 컴퓨터 이런 것들을 쓰겠네? 그런데 진정을목이라는 생기가 상하겠군. 그런데 이런 오행적으로 목 흐름, 나에겐 식상, 나의 능력, 재주, 기술 근데 많은 화기에 말라? 그러면 이 생기를 살리는 화린업 분야에서도 금이라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마른 목이잖아요. 생목, 사목 이런 거이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라. 그러니 옷감 천이겠구나. 그래서 패션 의류 분야의 디자인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읽은 구조예요. 맞습니다. 상태는 저 대기업 어디에서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이 한 3년이라면 지루해서 딴 데로 이동하여서 이렇게 지금은 어떤 일 제가 개축도 읽어줬죠. 복음문의 내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충만할 것이고 간단하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안 되는 이유 쭉 얘기를 해줘. 앞으로 세 분의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 타고난 기질 그 리더형이잖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라고. 이게 자축학, 배축 이런 것들의 대응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리더로서 다스리지만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다. 그런데 야심차게 출발한 어떤 사업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면 정말 힘든 시기가 와요. 특히 이 사주는 재생 사례 사주기 때문에 인성을 정말 잘 써줘야 된다고. 현금을 항상 문서로 바꾸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떠서 사라지는
너무 많은 돈을 매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런 것이 있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남자도 이렇게 돈 많은 남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가 내 눈에 차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삶을 설계해 주면 좋을까? 하고자 하는 일, 본인이 타고난 기질, 품은 욕망,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상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양인이야.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그러면 지금 일시적인 기분에 조직에서 벗어나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한 곳에 고정된,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진상 고객도 많은 그런 걸 상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왜냐면 이분의 성공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서 어제 깊이 상담을 했고 시간 오버해서 했지만, 거기서도 다 얘기하지 못한 게 있다고, 나중에 제자 되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들이 있죠.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설계를 해서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이 고객들의 마음을 이 귀문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브랜드와, 발음이 이상하게 됐어요.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줘야 돼. 갑에 나 이런 거 잔뜩 뭐 만들어내는데 돈 써가지고 골라 이런 평범한 비즈니스 하면 안 돼. 미리 돈 받고 다 제작해서 팔아야 돼. 그게 이 사주에 있다고.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지만. 자, 그런데 남자가 많고 뭐 그러니까 술집을 해야 돼. 이게 비겁이 또 많이 오니까 술집을 하는 게 좋아. 화가 많으니까 유튜브 하고 그러면 잘 돼. 어쩌고저쩌고. 명리 상담이 장난이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밖으로 갖다 붙이고 그런다고 상담이 아니에요. 앞으로 운이 좋으니까 잘 될 거야. 앞으로 운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돼. 근거가 뭐냐? 정확하게 읽어줘야죠. 정확하게 제시해줘야죠. 상대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휘둘리지 않으면 명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책 읽으시면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가서든. 저하고 상담 안 해도. 그래서 끙끙 앓고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또 딴 데 가. 딴 데 가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연마하시라고. 지식, 그 기초 지식, 논리적 지식은 제 책이 여러분에게 드릴 거야. 그 정도는 하세요. 휘둘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슬픈 거예요. 내가 나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명리공부법을 제가 일러드린 거예요. 제대로 공부의 길을 찾으시든가, 그거 귀찮고 싫고 그러시면 최소한 제 책이라도 읽어서 타인의 말에 내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거리는 그것만은 제발 막자. 아시겠습니까? 십성의 기본입니다. 십성과 오행 마구 뒤집어서 어떤 때는 화오행이 중점 두어서 이게 다 빛의 에너지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때는 또 시공이 막 너무 뜨겁고 얘 또 막 절지고 그러니 개수가 힘이 없고 이제 비건 만나니까 이때 대바라고. 아니야. 이때부터 이 사람 미친 듯이 일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야. 20대 중반부터 제가 무게를 얼마나 얘기했냐고. 그럼 회사를 골라다니는 그런 면모가 보여야 돼. 그리고 이 말년에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기요무신.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왔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50만 8,400가지 중에 하나의 숙명적 사주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각 사주 하나하나는 해탈의 열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이 속세로 오지 않습니다. 노가적 탈속, 불교적 해탈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 세상에 오고 싶습니까?
윤석열 또 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이 부여받은 여러분 사주 안에 담긴 그 목적을 읽고 달성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라고 꼭 100%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행착오 겪고 끝내 실패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트리니티를 선택할 수 있겠지.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왜? 그게 인간과 인간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더 위대한 것일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목적 달성은 다음 생으로, 그 다음 생이 우리 물리적으로는 뭐 100억 년 후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기억을 상실한 우리에게, 그냥 잠재화된 우리에게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겠죠. 제대로 명리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응변적으로 아무거나 떠든다고 상담이 아니다. 그 순간을 모면한다고 돈을 벌었다고 상담이 아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해 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가 많은 의무를 표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더해서 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다른 데 갈 필요 없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상담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담을 해야 하고 그런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주명리다. 좀 읽으세요, 좀. 아셨죠? 예,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